자, 드디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중학생이 되었다는 건 이제 공부도 중학교에 맞게 그리고 좀 더 높은 단계인 고등학교 준비를 위한 과정을 한다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저하고 수업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1학년이지만 이제 빠르게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선생님 생각 때문에 비문학 읽기에 대한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지난주에 진행을 좀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등학교 1학년 비문학을 테스트하겠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얼마나 많이 맞추느냐를 보고 싶어 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모르고서 그냥 문제 답 맞추기 위해서 막 가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시된 글들을 읽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려고 제가 시험을 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눠줄 텐데 그 전에 어떻게 그러면 읽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고 흉내만 내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의도했던 거는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는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성의 있게 비문학 지문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비문학 문제 풀어오는 거 보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뭔가 밑줄 긋는 것도 어렵고 그냥 너무 깨끗한 상태로 풀어옵니다. 특히 남학생들, 네. 그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 백날 비문학 문제집 수 2권, 3권, 4권 풀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때리면서 이거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읽는 방법을 이렇게 읽으면 답이 풀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흉내내고 따라와 주길 바라는 마음에 한 거였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바로 보지 말고 제가 첨삭을 해서 준 거와 비교해 보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글씨가 이쪽에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난번에 봤던 테스트지를 함께 놓고 보면서 한번 강의를 확인해 보면 더 좋겠습니다. 모니터로 보면 보이긴 할 텐데, 위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펜을 하나씩 들고 같이 좀 따라와 주면서 읽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근데, 이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되겠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좀 크게 볼 수 있는 거로 좀 넘어갈게요. 1학년 점검 문제.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훨씬 더 잘 보이니까. 자, 가봅시다. 이러면 설마 이런다고 안 보인다고 안 하겠지. 있는 거에서. 자, 글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호,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는 걸로 정리하되, 대신, 글을 이미지로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각인시킬 수 있게 깔끔하게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자, 일단, 희소성 높은 최고급 커피 생두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 자, 가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가 치셨으면 좋습니다. 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비문학 지문에서 뒤에서는요, 항상 물어봐요. 글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나를 물어보는데, 자, 지금 스스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자, 질문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도 있지만, 얘는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죠. 왜? 왜냐면 바로 그 뒤에 자기가 그 커피 가격을 정하는 게 경매라고 자기 스스로 뭐 하고 있어?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 읽을 때 이렇게 뭔가 묻는 게 있다 그러면 딱 동그라미 쳐놓고 질문이라고 적어놓고 가셔야 뒤쪽 문제 풀 때 나중에 다시 확인할 필요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스스로 묻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글을 써갑니다. 자, 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 방식은 자, 수요자들이 해당 재화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거나, 자, 첫 번째, 자, 어쩔 때 경매가 일어납니까? 재화의 가치, 물건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을 때 한 번 일어납니다. 다음, 2번째, 해당 재화의 가치를 두 번째는 가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매가 일어나는 조건들이 나오면
얘네는 뒤에서 반드시 그 조건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호로 첫 번째, 두 번째 밑줄 다 긋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합니다. 누군가에는 이 제품이 되게 좋아 보이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쓸모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자, 두 번째는 가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중고 물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고 물품이 얼마나 더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경매에 붙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커피나무는,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자, 여기도 동그라미 치시고, 뭐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 경매와 관련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커피나무를 예시로 들고 있죠. 커피나무는 환경에 민감한 식물로 일조량과 온도에 따라 토질에 따라 생두의 맛과 품질이 천차만별. 자, 아까 얘기했어. 저 가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대. 맛과 품질이 천차만별이야. 자,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매년 커피 생두의 품질이 달라져. 따라서 뭐 해야 돼? 예, 따라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경매 붙이는 거죠. 이처럼 생두의 품질이 매년 다양한 이유로 달라지는 상황에서 해당 커피 생두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수월한 방법은 경매다. 자, 그렇네요. 있는 거. 자, 여러분 1분단에서는 그럼요. 뭐에 대해서 얘기해? 경매가 일어나는 조건 또는 상황이라고 간단하게 정리. 뭐 문장으로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매가 일어나는 조건 상황. 자, 첫 번째 뭐? 해당자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하거나 혹은 가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을 때. 자, 이거 아주 단순한데요, 여러분들. 이 경매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뭐 하는 조건? 대학을 갈 때 바로 이 경매가 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들쑥날쑥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 입시 시장, 입시 경매. 거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문단 이제 됐으니까 두 번째 가죠. 경매를 통해 가격 결정을 사용하는 자, 또 다른 이유가 나왔어요. 첫 번째 이유 있고 두 번째 이유가 있으니까. 자, 또 다른 이유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불일치할 때입니다. 세 번째 기준 나왔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네, 판매하려는 사람과 구매자의 숫자가 비슷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매자가 많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구매자, 살려는 사람이 많을 때 유용하답니다. 자, 특정 재화의 판매자가 한 명인데 이를 구매하고자 오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경매를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다. 자, 최고급 커피 생두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 경매로 가격을 결정한다. 자, 근데 잠깐 우리 조건을 한번 봐야 돼. 자, 구매자가 여러 명이야. 구매자가 여럿이고 판매가 한 명이면, 자, 극단적으로 다르죠, 지금. 그러면 가격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높게 써놓을수록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사례에는 뭐가 있어? 골동품, 미술품 등은 현재 동일한 이유로 경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 이때 여러분 동일한 이유에다가 좀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묻지 않지만 동일한 이유가 어떤 이유야?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판매자가 많고 구매하려는 사람은 여럿이고 판매자가 한 명일 때 그 이유가 바로 동일한 이유라는 거지. 자, 적어 놓으세요. 이럴 때 여러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판매자는 하나인데 구매자가 여럿. 이 경우에 동일한 이유로 경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오케이. 자, 이와는 반대로니까 어떤 경우야? 거꾸로. 자, 판매자 하나가 아니라 판매자가 여럿이죠. 판매자가 여럿이고 구매자가 하나. 자, 이런 것들 바로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쉽게 갑니다. 반대로 구매자는 한 명인데 판매자는 여러 명, 그때도 경매는 유용한 방식이다.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구매하면 된다. 거꾸로죠. 이 경우에는. 자, 구매자가 가장 판매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제시하면 돼. 자, 현재 전투기와 같이 정부만이 유일한 구매자를 할 수 있는, 자, 국방 관련 물품. 자, 얘가 들어갑니다. 골동품 미술품은 어떤 경우? 판매자가 하나의, 구매자가 여럿인 경우는 골동품 미술품. 그 다음에 국방 관련 물품이니까 여러분 쉽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 무기 생각하면 돼. 정부밖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경우에는 판매자가 여럿, 구매자가 하나. 이때는 가격이 낮은 거일수록 채택될 확률이 높다. 자, 정리가 되셨어야 돼요.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판매자하고, 자, 이번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은 뭐야? 구매자와 판매자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불일치합니다. 자, 그럴 때 중에 판매자가 한 명이고 구매자가 여럿이면 높은 가격의 결정. 그 다음에
판매자가 여럿이고 거꾸로 판매자가 여럿이고 구매자가 한 명이면 예, 낮은 가격의 결정. 요게 여러분 정리가 되셨어야 돼요. 이 문단에서. 자, 경매는 자 나옵니다. 경매는 입찰 방식 공개 여부에 따라 자 뭐에 따라서 나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뭐 해야 돼? 머릿속으로 이 구분을 잘 짓는 걸 머릿속에 만드셔야 돼요. 경매는 입찰 방식의 공개 여부. 자, 공개 여부. 그러니까 그 과정이 공개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 구두 경매와 자, 밀봉 입찰 경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나오네요. 두 가지 나왔습니다. 두 가지. 자, 그럼 구두 경매 보통 여러분 비문학은요. 앞에 긍정적인 게 먼저 나오고 뒤에 부정적인 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공개가 되면 구두, 공개 안 되면 밀봉. 자, 밀봉이란 뜻은 뭐야? 딱 막아놓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개 구두 경매에는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누가 어떠한 조건으로 경매에 응하는지를 자, 공개적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자, 이런 경우는 잘 생각해 보세요. 공개 구두 경매니까 공개적으로 진행합니다. 자, 이러한 공개 구두 경매는 다시 영국식과 네덜란드식 경매로 또다시 나눠집니다. 자, 잘 보셔요. 공개 구두 경매는 영국식과 네덜란드식으로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 어디 빈칸인 데다 정리하세요. 그러면 뭐야? 뭐지? 야, 영국식과 네덜란드식으로 나눠진다라는 걸 딱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지금. 일단 영국식 경매는 오름 경매입니다. 그럼 정리하세요. 영국식은 오름 경매. 그럼 네덜란드식은 뭐가 되겠어? 내림 경매라고 그냥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낮은 가격으로 시작해서 가장 높은 가격, 그러니까 오름이겠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물건을 받아가는 거죠. 있는 거에서. 그럼 영국은 가격이 계속 높은 가격일수록, 자, 네덜란드식은 가격이 낮은 가격일수록. 자, 이러한 영국식 경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와인과 앞서 소개한 최고급 생두가 여기에 해당한다. 역시나 여러분 계속해서 뭐를 들어주고 있다? 예시 들어주고 있다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오름에다가는 여기에 와인, 아까 얘기했던 생두가 들어갑니다. 자, 이걸 어디 빈 공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와는 반대로 판매자가 높은 가격부터 제시해서 자, 누가 제시하는지 잘 보세요. 이번에는 판매자가 어떤 경우? 판매자가 가격을 먼저 제시해요. 아까 위에서 우리 얘기했던 거야. 판매자가 높은 가격부터 제시해서 낮추면서 가장 먼저 응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 자, 네덜란드식입니다. 이것이 내린 경매. 자, 내린 경매 방식은 튤립재배로 유명한 네덜란드에서 오래전부터 활용하던 방식이며 자, 국내에서도 자, 수산물 시장에서니까 얘 역시도 얘가 되죠. 수산물이 얘가 될 겁니다. 생선 가격을 결정할 때, 자, 이건 판매자가 여럿이야. 그럼 물건을 사가려는 사람이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이 되는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돼요? 자, 공개 입찰입니다. 일단 얘네 둘의 공통점은 공개 입찰이에요. 공개 입찰은 뭐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알고 있다. 자, 그런데 오름차순으로 해서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사람이 여럿이니까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걸 영국식. 그 다음에 판매하려는 사람인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적으면 내림식으로 해서 점점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는 방식 두 가지 대조되셔야 됩니다. 자, 이거 공개 입찰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 예, 이번에는 밀봉 입찰이 아직 남아있어요. 밀봉 입찰 가보죠. 자,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경매와는 달리, 그래, 경매 참여자들이 서로 어떠한 가격에 응찰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자, 이번에는 밀봉 입찰 경매가 있답니다. 밀봉 입찰 경매는 낙찰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어떻게 자, 이번에 또 다르네. 지불하는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자, 최고가 밀봉 경매와 차가 밀봉 경매. 자, 이러면 여기, 이거 이제 어휘의 문제인데, 여러분. 차가라는 뜻을 보세요. 차가. 여러분, 전국에서 1등하면 수석이고요. 2등하면 차석이라고 불러요. 차석. 차는 다음 차자예요. 차가면 뭐가 되겠어, 그러면? 가격 가짜니까. 두 번째 가격으로 밀봉 경매하는 방식입니다.
자, 최고가 밀봉 경매는 응찰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냈을 때 낙찰되는 것. 낙찰자는 자신이 적어낸 금액을 그냥 지불하면 됩니다. 자기가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그 금액을 내면 되는 게 무슨 경매? 최고가 밀봉 경매. 자, 그 다음 차가 밀봉 경매의 낙찰자 결정 방식은 최고가 밀봉 경매와 동일하대.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동일하다라니까. 예. 자기가 써내서 제일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낙찰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자, 그렇네. 금액은 자신이 적어낸 금액이 아니라 응찰자가 적어낸 금액 중에 자,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내는 겁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경매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게 돼야 돼.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그냥 정리될 겁니다. 자, 경매가 되는 경우, 자, 경매 조건이 몇 가지가 나왔지? 3가지가 나왔어. 경매 조건. 자, 첫 번째는요. 뭐가 있었지? 해당 재화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품질이 들쭉날쭉할 때, 품질이 서로 다를 때,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판매자하고 구매자가 불일치할 때. 자, 판매자와 구매자가 불일치해가지고 나타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에서 하나 더 갔죠, 이제. 자, 경매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공개되는 게 있고, 비공개되는 밀봉 입찰이 있었습니다. 이 2가지가 있었고요. 자, 공개 입찰도 또 2개로 나눴죠. 하나는 영국식, 하나는 네덜란드식. 영국식은 가격이 올라가는 오름 차순으로, 네덜란드식은 가격이 낮은 걸로 결정되는 내림 차순으로. 영국식은 당연히 판매자가 한 명의 구매자가 여럿이었어.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판매자가 여럿의 구매자가 한 명인 경우. 이 경우였습니다. 뭐 예시까지 여러분 정리가 되면 더 좋고요. 자, 밀봉은 2가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가격을 내는 사람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2번째 금액을 내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냥 잘만 읽으면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면 이 글은 완벽하게 여러분들 이해된 겁니다. 왜? 뒤에 가서 문제 확인해 보세요. 자, 윗글의 경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자, 재화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 없대. 예, 조건에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름 경매는 최고가. 오케이. 수요자가 재화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다를 때 오케이. 그 다음에 구매자와 판매자의 수가 극단적으로 불일치할 때 경매 오케이. 자, 내림 경매 방식 네덜란드식이죠. 구매자가 입찰 금액을 제시해 경매가 제시돼. 자, 네덜란드식은요, 아까 우리 정리했어. 판매자가 여럿이고 구매자가 하나야. 그러면 가격을 누가 제시하는 거야? 판매자가 입찰 금액을 제시하게 된다고 정리를 했었어요. 답 5번.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기억은 영국식, 니은은 네덜란드식. 다시 정리해볼까? 자, 그럼 영국식은 오름차순이고 판매자가 한 명에 구매자가 여럿. 그래서 가격이 높은 거. 그 다음 네덜란드는 내림. 여기는 거꾸로 판매자가 여럿에 구매자가 하나인 경우. 3점짜리 문제 여러분. 자, 그럼 오름 영국식은 경매에 참여한 사람이 제시한 그 입찰 금액을 알 수 있다. 왜? 당연하지. 둘 다 공통점은 뭐야? 공개 입찰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둘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경매할 때 막 들잖아. 그 다음에 희소성이 있는 최고급 생두는 기억 방식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 얘 생두. 여기 아까 기억나요, 여러분? 얘는 생두는 여기. 그 다음에 수산물은 여기였잖아. 얘 맞는 얘기네.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 니은 방식. 자, 네덜란드식에서 낙찰 가격은 경매에서 최초로 제시된 금액보다 높아질 수 없다. 조금 말이 어렵지만, 자, 내림이니까 처음에 10,000원 제시했다가 점점 더 구매자가 마음에 안 들어. 더 내려. 자, 얘가 뭐의 방식인 거? 내림 차순으로
내림차순으로 내려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뭐 할 수밖에 없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최초 가격보다 높아질 수 없다? 정답, 예, 맞는 말. 정답은 아니고 맞는 말이죠. 자, 둘 다 모두 낙찰 가격을 알 수 있다라는 건 뭐야?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둘 다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5번. 경매에 참가한 사람이 다수일 경우 기업과 니은 모두 가장 먼저 응찰한 사람. 아니죠. 여러분, 가장 나중에 응찰한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 이게 잘못됐네요. 그렇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름차순이니까 낙찰을 받으려면 계속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돼. 그 다음에 네덜란드식 내림차순도 어떻게 돼야 돼? 낮은 가격. 자, 판매자가 일단 가격을 제시해서 10,000원. 아유, 마음에 안 들어. 9,000원, 8,000원, 7,000원 계속 내립니다. 예. 그럼 그것도 처음에 응찰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닌 거죠. 자, 5번. 예, 이번에 답 5번 되고요. 다음 3번. 자, 나옵니다. 자, 밀봉 입찰 경매입니다. 자, 밀봉 입찰 경매는 두 가지 방식이라 그랬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가장 높은 금액을 가지고 가전 방법.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금액을 낸 사람이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A, B, C에서 세 사람 10만원, 8만원, 6만원. 자, 이 가격 최고가 밀봉 경매의 낙찰자면, 자, 최고가면 당연히 A가 받는 게 맞지. 그 다음에 낙찰자가 지불할 금액은, A가 자기가 제일 높게 제시한 10만원이 맞아요. 자, 근데 차가 밀봉 경매라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은 동일하니까 A가 낙찰은 되지만, 지불할 금액은 제일 높은 금액이 아니라 두 번째로 높은 차가라 했으니까 10억, 10만원, 8만원, 6만원 얘는 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될 겁니다. 있는 거에서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 나와요. 이 단어의 쓰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뭐 답 3번이죠. 이건 쉬워요. 왜? 지불이잖아. 지불은 뭐 하는 거야? 갖다 내는 건데 여기에 받아들이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일단 이 녀석이 답인 거가 확실해지네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시문을 제가 고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딱딱 표를 그리면서 이 입찰 방식을, 경매 방식을 표를 정글해서 딱 구분지어 나놓고 하는 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가가 여러분 글에 표시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표식이 없이, 그냥 막, 여러분 천재가 아닌 이상, 이러한 습관이 안 들어진 상태로 계속 글을 읽게 되면, 더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제발, 비문학 글을 읽을 때 게을러지지 말라고 한 시험이니까 이번에 수법 때 와가지고 뭐 저 맞췄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췄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를 찍었으니까 여러분 글을 첨삭을 하러 가야겠네요.